안녕하십니까. 한경 글로벌 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본도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안간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일본 등 글로벌 대기업의 전략 전환을 압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전기차 도입 목표 수정과 관세 정책으로 자동차 업계는 투자 계획 재검토와 공급망 재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장 다음 달 초로 조율 중인 미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엇을 어떻게 주고받을지 고민이 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컴백에 따른 일본의 대응 현황을 짚어보고 한국이 참고할 만한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 의무화를 중단하라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전기차 촉진책을 폐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습니다.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 등으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지운 것이죠. 미국에서 사업하는 자동차 메이커는 투자 재검토를 강요받은 것입니다. 앞서 전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선 북미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즉 IRA를 등에 업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를 추진했는데요. IRA를 통해 유치한 투자는 1,169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미국 기업은 물론 도요타 자동차, 혼다 등 일본 기업들도 북미에서 전기차와 배터리 투자를 늘렸는데요. 혼다는 올해 말 미국에서 전기차 전용 공장을 가동하지만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생산 라인으로 운영합니다. 혼다 측은 생산 시기나 물량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대기업은 관세 리스크에도 직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발동은 보류했는데요. 이번에는 현실화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가 미국에 있는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공급망 변경을 검토할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50%에 달했습니다. 전체의 70%가 관세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했죠. 특히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발동으로 영향이 큰 것이 자동차와 그 부품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완성차의 약 30%가 멕시코산이기 때문인데요. 노무나증권이 제조사별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트럼프 관세의 영향도를 추정한 결과 멕시코 생산의 80% 이상을 미국에 수출하는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 영업이익이 79% 급감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쓰다는 영업이익이 44%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혼다는 30%, 도요타는 2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이죠. 닛산 자동차는 미국 미시시피주 공장에서 계획했던 소형 전기차 생산 계획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영 재건을 위한 효율화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대응도 배경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각국과 딜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에 따른 외교 전략 마련에 분주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된 2017년 이후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 잔액과 방위비는 각각 60%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점이 일본의 협상 재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본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신조는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하자 9일 만에 뉴욕 트럼프 타워를 찾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선물할 수백만 원짜리 금색 혼마 골프 드라이버를 들고선데요. 3개월 뒤 아베와 트럼프는 첫 정상회담에 맞춰 미국 플로리다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했고요. 두 사람은 재임 기간 총 5번의 골프를 쳤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는 당시에도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 부담을 늘리라거나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를 문제 삼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아베는 트럼프를 만날 때마다 치밀하게 준비했는데요. 매번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미일 동맹이 미국에 얼마나 큰 이익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아베는 주일 미군 주둔비에 대해 미군 월급 외에 공과금, 주거비 등 70% 이상을 일본이 부담하고 있다며 미군 부대를 미국 본토에 주는 것보다 일본에 주둔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설득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매우 이해하기 쉽다며 당신은 천재라고 답했다고 하죠. 아베가 2022년 선거 유세 중 총격으로 사망해 없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일본은 위기감이 큽니다. 이시바 총리는 아베의 대미 외교에 비판적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젠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7일 손정희, 일본명 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언을 얻었는데요.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손 회장과 만찬을 함께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과 미일 관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손 회장은 만찬 후 기자들과 만나 총리가 미일 관계가 중요하므로 여러 가지 가르쳐달라, 새 정권이 경제 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어 작년 12월 트럼프와 미국에서 회담했을 때의 이야기와 인상 등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손 회장은 지난달 일본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면담한 뒤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관세 인상 등 동맹국을 포함한 각국의 거래를 강요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미일 양국을 둘러싼 환경이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와 비교해 달라졌다는 데 주목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경제 안보 측면 기여 확대, 중국의 군비 증강 등 국제 정세가 변화한 만큼 이를 일본의 대미 전략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방위력 확충입니다. 일본은 2022년 새 국가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방위비 총액을 43조엔 수준으로 정했는데요. 2024년 예산은 2017년 대비 60%가량 늘었습니다. 2027년에는 각 부처 방위 관련 비용을 포함해 국내 총생산 대비 2% 달성을 목표로 잡았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를 대폭 인상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2기 때도 동맹국의 부담 증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목할 점은 일본 주변의 안보 환경이 한층 엄격해졌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요.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전력 밸런스 변화는 일본이 미국에 중국을 억제하는데 일본이 중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미일 동맹을 축으로 다자간 대처가 필요하다고 설득할 수 있다는 분석이죠. 미일 양국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아래 쿼드, 즉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안보협의체와 한미일, 미일, 필리핀 등 격자형 협력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2021년에는 쿼드를 장관급에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2023년 8월에는 한미일 정상회담 정례화를 결정했죠.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외교 정책에서 다자간 협력보다 양자 협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평가가 많죠. 일본에선 안보 환경 변화를 알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 국가들을 포함한 틀의 유지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일본이나 아세안에 안보 대가로 경제적 타협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1기 때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 등을 실시하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시정을 요구했죠. 일본은 그동안 미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포인트로 삼을 전략입니다. 일본의 대미 직접 투자 잔액은 2023년 기준 8천억 달러에 달하는데요. 2017년 대비 60%가량 늘어 캐나다와 영국을 제치고 금액 기준 1위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21년 일본 기업은 미국에서 96만 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0년 동안 1000개 이상 증가했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다시 문제 삼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거 일본은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 국가였는데요. 지금은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에 대한 적자가 커져 대일 적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도 일본처럼 방위와 무역 측면에서 전방위적으로 비슷한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점인데요. 그래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 것은 다행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면 트럼프 대통령도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일본에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새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에 취임한 마코 루비오 등과 회담도 했는데요. 회담에서 일본의 기여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정상회담을 위한 길도 닦았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이미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고 말했는데요. 일본 언론들은 2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도 미국에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한다는 자세입니다. 특히 양보할 수 없는 것으로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째는 미국의 핵 우산으로 동맹국을 지키는 확장 억제의 강화입니다.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에 둘러싸여 핵 위협에 노출돼 있죠. 자체 핵 전력을 보유하지 않은 일본은 안보 체제를 강화하는 데 미국과 확장 억제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일본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확장 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2017년 2월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핵 및 통상 전력 등 미국의 군사력을 사용한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제도 문제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이후 미일 정상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 적용을 확인해 왔는데요. 2017년 2월 아베와 트럼프는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에도 명시했습니다. 센카쿠 주변에서는 중국 공선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군함까지 부근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대만과도 가까워 유사시 휘말릴 우려가 있죠. 일본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센카쿠 적용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도 일본은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여러 차례 협상했는데요. 이번에도 문제 해결을 목표로 미북 정상회담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미국과 일본, 한국 등 3국이 일치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일본을 뒤로 한 채 진행되는 미북 정상회담을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미사일에 관한 정보 공유 등 3국 협력을 계속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트럼프 대통령 대응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부분이 많은 만큼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한경 글로벌마켓 도쿄나우 김일규 특파원이었습니다.